안녕하세요. 예산론 오늘도 간단한 내용들을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산론에서 이제 오늘 원칙을 배울 건데 오늘 배우는 원칙은 정부에서 쓰는 돈에 전체 다 활용되는 원칙이에요. 뭐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돈에 관련돼서 적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인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원칙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97쪽에 읽어드릴게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예산 원칙이란, 자, 책무성, 자, 책임성 확보, 정부의 그 책임성, 정부가 돈을 잘 썼냐 못 썼냐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더불어 예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준칙이다. 자, 이런 예산 원칙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 달라졌다. 자, 그래서 자, 뒷장입니다. 뭐 예산 원칙의 역사성이라고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옛날의 원칙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원칙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과 최근에 나타난 예산의 원칙, 이렇게 이걸 그냥 단순히 비교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예산 원칙은 끝까지 계속 앞으로 미래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현대적인 예산 원칙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자, 99쪽에 맨 위에 그 표를 보시면은 전통적인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은 모두 중요해요. 예, 모두 중요하고, 자, 전통적인 예산 원칙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일관성 유지, 자의성 배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요. 자, 부정 방지, 너무 당연하죠. 통제, 사실 여기서는 통제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전통적인 예산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통제. 야, 돈을 잘 쓰고 있어? 못 쓰고 있어? 거기에 맞게 쓰는 거야?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거야? 돈이 중간에 새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제예요. 결국에 정부 돈은 과거에 제일 중요했던 원칙은 통제예요. 사실은요. 감시, 그 다음에 중간에 부정부패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미래의 예산 원칙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건 그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고,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현대적 예산 원칙, 자, 신축성, 유연성, 예산의 유연성, 그 다음 능률성, 쓴 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자,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잘 분배했는지, 그 다음 예산의 전문성,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현대적 예산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과, 돈 쓴 만큼 나오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자율성, 자,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보고 예산을 계획해보고 그 계획, 네가 세운 계획에 맞게 네가 한번 예산을 써봐. 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과거, 자, 통제 지향, 자, 현대와 미래에는 통제도 하면서 성과도 지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그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겁니다. 이제 3번과 4번 얘기를 할게요. 자, 결코 미래에도 예산 원칙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예산의 쓰임새가 굉장히 세부적이고 세밀해지다 보니까 담당자 그리고 그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예산의 어떤 그 부정부패, 고차원적인 또는 알기가 매우 어려운 예산 누수, 예산이 새는 거, 돈이 중간에 새는 거를 알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원칙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투입하는 비용 대비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1억을 썼어요. 투입 대비 이 과연 1억 원 어치의 그 결과가 나오느냐, 또는 1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갈수록 성과 지향적 원칙, 이거 돈 쓴 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제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에 속해요. 자,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어떤 성과를 그러면 바랄 것이냐? 자, 그게 모호하잖아요. 나는 커피 마시는 데 썼어. 나는 김밥 먹는 데 썼어. 자, 난 약을 사는 데 썼어. 나는 책을 사는 데 썼어. 자, 나름대로 다 사용처가 다르죠, 국민들은요. 똑같은 뭐 돈을 받는데 사용처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 아이 뭐 모르겠다. 나 그냥 이거 지원금 받았으니까 한 번에 그냥 카드로 내고 술 먹자. 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실제 많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요. 그럼 정부는 성과, 야 이걸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지? 국민들이 돈을 좀 써서 그 돈이 그래도 시장 경제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는데 도움이 되라고 쓰는 거지. 쓰도록 하는 거야. 이 목표가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죠.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통제지향적인 그런 성격의 돈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일단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돈을 일단 많이 시장에 유통시켜가지고 이게 좀 돌도록 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돈은 쓸 거다. 뭐 특히 이번에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 기한 안에 쓰겠지. 안 쓰겠어 설마? 쓰면 다 나중에 이게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통제지향도 아니고 성과지향적인 예산 원칙도 아니에요. 이번 지원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런 극도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예산 원칙과 현대적인 예산 원칙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재난지원금 두 번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이제 외환위기 때도 이건 거의 없었던 일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준하는 극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극도의 비상한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원칙으로 설명하기엔 좀 까다로운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의 돈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래도 알고 좀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예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 그 원칙에 각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